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왕좌를 차지할 종목을 알려드리는 왕이 될 상한가의 조승현입니다. 먼저 오늘 시장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조승현의 투데이 마켓 시간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관세 우려와 기업의 실적 모멘텀 사이에서 시속 게임을 이어갔습니다. 코스피가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일본 니케이 지수가 6% 이상 급등한 것과 비교해서는 다소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먼저 코스피 지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0.26% 오른 2,334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보합세로 마감한 영향, 그리고 개장 전 삼성전자의 호실적으로 2%대 오르며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관세 우려에 장중의 상승폭이 많이 둔화가 됐습니다. 수급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순매도에 나서면서 지수의 상방을 제한했는데요. 특히 외국인은 선물 시장에서도 물량을 덜어내면서 8거래일 연속 현선물 동반 순매도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이 6조 6천억 원이라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했는데요. 장중의 상승폭을 5%대까지 끌어올렸지만 강보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알아보겠습니다.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컸는데요. 1.1% 오른 658선 기록했습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장중반 오름폭을 상당 부분 제한됐습니다. 수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관 홀로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은 팔자세를 이어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7% 넘게 상승했고 HLB도 오름세 보이면서 제약주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이어서 오늘장의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도 알아볼까요?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8%대 오름세 보였습니다. 유상증자 규모를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하자 투자자들의 부담이 줄면서 주가가 급등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대주주 계열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참여 가능성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더욱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바이오랩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간 손상 치료에 쓰이는 마이크로바이옴 기술로 미국에서 특허를 받아 기대감이 커졌는데요. 간편하게 먹는 약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부작용도 적다는 점에서 시장에 주목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핵심 테마와 종목 분석, 그리고 왕이 될 종목까지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왕이 될 상한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린다. 윤사무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오늘 국내 증시는 다소 아쉬운 반등장이었지만 전문가님 종목들은 불꽃 랠리가 이어졌잖아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9% 가까운 불기둥 올랐고 특히 어제는 코나아이를 비롯해서 정책주에서 상한가 따라잡게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자기소개 자세하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증권방송계에서 최고의 매매폼과 또 퍼포먼스를 자랑하고 있는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요즘 시장이 이제 중소형주, 그러니까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이제 대형주나 수급주 랠리였다라고 하면은 3월 말부터 이제 4월까지 현재까지는 이제 중소형주와 이제 테마주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테마주가 상당히 좀 난이도가 있긴 해요. 하지만 또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제가 또 상따로 여러분들이 항상 다음날 큰 갭을 또 드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실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또 상한가 따라잡기로 해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그래움에도 불구하고 또 제가 좀 주력으로 많이 매매했던 종목들부터 간단하게 리뷰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저는 일단은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는 하나그룹주 안에서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하나 오션 그리고 하나 시스템 그 세 종목을 굉장히 주력으로 매매를 했었고 실제 여기 나와서도 많이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유일 로보틱스나 한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좀 매매를 했었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좀 1월 달이랑 2월 달에 이제 매매를 많이 했었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하게
하나 에어로와 이제 하나 오션에 대해서 리뷰를 도와드릴 건데 이 종목들이 오늘 좀 반등을 괜찮게 했어요.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또 방산 그리고 조선 대형주 쪽에서는 반등이 가장 셌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저는 일단 시장이 오늘 반등을 줄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라이브 방송을 열었었거든요. 토요일 날 열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나스닥의 최저점과 그다음에 오늘 코스피의 최저점, 코스닥의 최저점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었고 그리고 이번에 반등을 또 멋있게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그러면 우리가 가진 카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이 우리나라를 봤을 때 뭘 가져가고 싶어 할까? 뭘 얻어가고 싶어 할까?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답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첫 번째 조선, 그리고 바이오 제조 쪽에 삼성 바이오, 그리고 원전 쪽에 두산 에너빌리티, 조선은 당연히 하나오션이 되겠죠. HD 현대중공업 쪽이랑요. 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를 좀 중요시 보고 있어요. 협상 카드로 분명히 관세와 관련해서 쓸 텐데 그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하나오션이 탑픽이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오늘 아나운서님께서도 말씀드렸었지만 유증을 3조 6천억 원 정도 이제 최근에 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2조 3천억 원을 축소를 하고 거기다가 대주주에 대해서 3자 배정까지 검토하겠다. 그러니까 유증 이슈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조만간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사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 에어로 같은 경우에는 미국보다는 유럽이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유럽에서 필요한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탑픽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간단하게 이제 리뷰를 도와드리게 되면은 방송 공략은 이때 했었고요. 그 뒤로 이제 바로 한 며칠 만에 46% 이렇게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좀 단기 입형과 단기 입형 21선이나 11선을 기준으로 이 구간을 좀 박스권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근데 좀 더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추세를 보기 위해서는 뭘 봐야 되냐면은 60분 봉 정도를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60분 봉상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최고점이거든요. 76만 원, 77만 원 선. 네, 여기가 최고점인데 여기 저점들과 연결했을 때의 어떤 트렌드 라인에 있어서 여기를 계속해서 돌파를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가가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얘도 같이 밀렸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 반등이 나오는데 사실 추세가 좀 깨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 코스닥이 그렇게 많이 밀리고 나스닥이 그렇게 많이 밀렸는데도 불구하고 고점 구간 한 78만 원 선에서 70만 원까지밖에 조정이 안 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시장에서 지금 인정을 받고 있고 사자세가 많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71만 3천 원을 이제 위로 이제 돌파하면은 당연히 74만 3천 원이 단기적인 저항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근데 74만 3천 원만 또 뚫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실 여기는 돌파의 대상이 돼버리니까 조만간 아마 신고가의 흐름을 보여줄 날이 그렇게 머지 않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 저 역시 최근에 추가 베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이 서울경제 방송에 나와서 세 차례 11월 달 그리고 1월 달 1월 24일 날 이렇게 세 차례 방송 공략을 여기서도 공략 도와드리고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들이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최소 못해도 2자릿수 그리고 많게는 3자릿수 수익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사실 그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 그 당선이 되기 전에 통을 한번 그 뒤로 스쳐갔었잖아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더 폭발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종목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기를 잘 겪어내면은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었고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은 일단 여기 보통 이 주도주들의 가장 강한 그 추세선이라고 하면은 물론 단기 입형도 중요하지만 실제 60일선을 이탈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정말 안 좋아요. 하지만 이 60일선을 하루 만에 회복을 해줬다. 상승 장악형 캔들로. 그 뜻은 뭐냐면은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지옥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조만간 강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다라고 바라보고 있고, 실제 어제 증시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제가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이런 고점과 이런 고점들, 그리고 이런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어떤 뭐 이런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트렌드 하단이 될 수가 있고, 만약에 이런 구간들만 잘 이겨내서 뭐 이런 그 구간들을 확실히 돌파해주면은 그때부터는 추세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 현재 바라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어느 특정 뭐 약간 일본 기준으로는 조금 추세가 이탈이 나올지언정 어쨌든 뭐 60분 봉상에서는 계속해서 좀 어느 특정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 보여주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하나오션은 뭐 약간 주체가 예전에 23년도 에코프로라는 종목이랑 조금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가지고 이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네, 이런 구간들, 이 고점과 이런 고점들, 이런 저점들을 연결했을 때 이런 하단 구간들, 그래서 이런 데서만 참 바닥을 잘 다져준다고 하면은 분명히 2차 랠리에 대한 시세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존스법 개정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그다음에 관세 협상의 도구로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하나 에어로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유증 이슈도 잘 해결이 됐기 때문에 분명히 조금 시간이 조금 필요할지언정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우리가 놓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뭐 1월 달부터 3월 달까지 하나오션에 대한 매매 일지를 저한테 보내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최소 뭐 월천 뭐 2, 3천만 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은 분들이 수억 원을 벌었다.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을 가지고, 그래서 뭐 3만 원대부터 8만 원대까지, 8만 7천 원대까지 계속해서 매매를 도와드렸었는데, 지금도 저는 매매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차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그게 폭발이 되는 순간 그 시세의 중심에는 저 윤사무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이 함께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면 하나에어로나 하나오션 그 종목들만 오늘 공략을 했느냐라고 하면은 그렇진 않죠. 저는 오늘 장중 매매도 오늘 10종목 넘게를 매매를 했고 또 베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단 한 종목 한 마이너스 2% 손절 제외하고는 다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요. 그래서 뭐 유이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3월 4일 날에도 이제 말씀드렸었던데, 그때 단기 스윙으로 공략하셔라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이 음봉의 방송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고, 여기 시초가를 공략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단기적으로 아마 80% 넘게, 여기 좀 87%인가 상승을 했어요, 이 종목이요. 네, 그래서 이 종목이 여기를 좀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그 다음 랠리를 또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또 유일 로보틱스도 좀 버리면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한택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3월 21일 날 공략을 도와드렸었는데, 이 파동, 여기에서 상승했던 파동, 그리고 여기서 상승했던 파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저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랑 여기 그 딱 네모난 구간에서만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모난 구간을 보시면은 실제 4월 2일, 3일까지 보시면은 이 종목을 여기서 상따를 하고, 근데 이날 좀 상한가가 잘 풀릴 것 같아가지고 이게 매도를 하고, 뭐 저점에서 사고 매도하고, 또 여기서 사가지고 또 매도하고,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만 계속해서 뭐 하루 종일 매수 매도를 반복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1분봉입니다. 네, 1분봉. 그리고 한택, 또 여기서도 첫 번째 신규 상장하던 날에 제가 여기서 이제 돌파도 하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매도하고, 여기서 또 돌파해가지고 또 여기서 매도하고, 또 여기서 종가 베팅해서 다음날 또 끝까지 수익을 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저랑 잘 맞는 종목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게 만약에 저랑 안 맞을 때까지,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수십 번 공략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맞을 때까지, 나한테 수익을 안 줄 때까지, 그때까지 뭐 상한가 가는 날에는 상따를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상따 이후에는 상한가 다음날 매매 도와드리고, 뭐 아니면 장중에 뭐 돌파 매매, 그리고 눌림 매매, 그리고 종가 베팅까지 다 공략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저와 함께 나도 한번 좀 즐기게, 아니면 조금 확실하게 매매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뭐 매월 꾸준히 그래도 2, 3천만 원 벌어야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그것도 못 벌면은 솔직히 말해서 하락장에도 그렇게 버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와 함께 월천 트레이더 도전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높은 타점을 자랑하는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 살펴보고 왔습니다. 이렇게 상한가, 상승률이 나오는 종목에는 늘 윤사무엘 전문가님이 계시는데요. 전문가님의 기법서와 5가지 영상 자료를 저희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오늘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테마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방산 테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연이은 호재를 주목을 받았고요. 해운 테마는 해상 운임 감소로 약세 보였습니다. 먼저 방산 테마 짚어보겠습니다. K방산이 오늘 다시 불을 뿜기 시작했는데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규모를 기존 3조 6천억 원에서 2조 3천억 원으로 축소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가 되살아났습니다. 여기에 폴란드와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탄력이 더욱 강해졌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는 가운데 유럽과 중동 시장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면서 K방산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카티스 22% 강세 보였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하나오션 8% 오름세 보이면서 어제장의 낙폭을 만회했습니다. 이어서 약세 테마도 알아보겠습니다. 해운 테마 짚어볼 텐데요.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해상 운임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운임 지표인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지난주 1,300선까지도 급락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약 3분의 1 수준으로 하락한 겁니다. 그 배경으로는 트럼프가 관세의 장벽을 높이면 그에 따라 물동량이 감소할 거란 우려가 현실화가 된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팬데믹 때 주문한 대형 선박들이 올해 대거 인도가 되면서 선박에 대한 공급 과잉도 더해진 영향입니다. 즉 수요 감소와 공급 과잉 그리고 해상 운임 하락이라는 삼중고 속에서 해상 운임 관련 테마들이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관련 종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펜오션 오늘 장중에 신저가 기록하면서 종가 기준으로 4% 가까이 급락했고요. 그리고 STX 그린로지스 5거래일째 약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오늘 상승한 방산 테마와 약세를 기록한 해운 테마 알아봤는데요. 이제 오늘의 상승 시그널이 포착된 테마와 종목에 대해서 더 깊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일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인사이트, 그 첫 번째 테마에 대해서 전문가님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아마 지금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선 테마나 정책주에 관련해서 많이들 매매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져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유라클과 이제 에르코스라는 종목을 가져왔는데 일단 키워드는 이제 지역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라클이죠. 네, 유라클이 이제 지역 화폐고 저출산이 에르코스라는 종목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의 이제 최근 특징은 신규주라는 특징이 있죠. 네, 신규주.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 신규주가 좀 잘 간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 정책주도 결국에 신규주인데 유라클은 지역 화폐를 대변하고 에르코스는 저출산을 대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민주당 대표직을 이제 사퇴한다라고 하고 그때 이후에 언급하는 1호 공약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얘네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때 만약에 어떤 정책에 대해서 강하게 민다 아니면 그게 조금 예를 들자면은 좀 신선하다, 의외성이 있다라든지 그랬을 경우에는 상당히 좀 폭발적으로 더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지역화폐나 저출산 관련해서는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현재까지 이재명 대표를 상징하는 정책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다른 뭐 국민의힘 후보자분들이 지금 얘기한 거에 저출산이나 아니면은 뭐 일자리 청년 일자리 이런 거는 많이 언급을 하잖아요. 하지만 지역화폐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표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화폐를 여러분들이 조금 우선시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종목들이 시총 1,000억대의 좀 적은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어요.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16%.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보시면 점상을 가잖아요. 1,000억짜리인데 1,000억대 초반인데 16%예요. 그러니까 160억짜리밖에 안 되는 종목이라는 거죠, 사실.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쉽게 갈 수가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주가가 점상이 풀리고 거래량이 터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많은 트레이더들이 들어가서 매매를 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라클 같은 경우는 약 48%, 이 종목도 나쁘지 않죠.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의 정석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최근에 오리엔트 전공이 저점 대비해서 거의 20배가 19배가 올랐는데 보통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도 시총이 원래 300억대였어요. 근데 그 300억대가 5천억 6천억까지 갔었죠. 그래서 보통 시총 300억에서 500억대 출발해가지고 뭐 최소 5배 그리고 많게는 20배까지 가는 게 이 대선 테마주들의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런 거와 관련해서 지금 여전히 1,000억대라는 거는 상당히 가벼운 시가총액이고 거의 다 유통 물량도 잠겨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종목들 안에서도 우리가 계속해서 매매를 하면서 그 대추세를 우리가 누려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도 이 종목을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의 이제 이 고가가
아마 33,000원인가 그래요. 이 33,000원 구간들을 확실하게 뚫어주면 아마 그때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폭발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서 상한가 갔고 상한가 이렇게 사면상을 갔었죠. 굉장히 멋있게 갔는데 분명히 여기를 또 뚫어주면 또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올라갈 것으로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유라클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많이 높긴 하죠. 한 10,000원에서 거의 30,000원 선까지 3배가 갔는데, 보통 뭐 5배에서 10배 간다고 보면은 아직까지는 또 여기를 또 뚫어주면은 그때부터가 찐 랠리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유라켈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에르코스 같은 경우에는 먼저 갔죠. 네, 여기가 직전 상장 이후에 최고점이었는데 이 고점을 상한가 오늘은 T상으로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만약에 뭐 이렇게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좀 저가에 사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면서 이제 지역 화폐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유라클이라는 종목은 지역 화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나 아이가 원래 이제 최근에 뭐 지역 화폐 관련해서도 이제 수주 이슈도 있고 해가지고 이 종목을 원래 기존 대장이었죠. 예. 근데 지금은 신규주에서 대장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종목을 그냥 상따를 했어요. 여기서. 예, 여기서 상따를 해가지고 이 종목이 풀리든 말든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분할 매도를 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12% 수익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었고, 보시면은 데이 상따 종목이라고 코나 아이라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 상따 같은 경우에도 제가 38선을 이탈 안 하면은, 특별히 이탈 안 하면은 홀딩하는 전략을 했는데, 네, 운 좋게 오히려 반대로 여기서 내려왔을 때는 여기가 저항이죠. 저항이기 때문에 이런 데서 이제 일부 매도를 하면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매매를 많이 한 것 같아도 여기서 그냥 사놓고 기다렸어요, 저는. 네, 이런 거는 뭐 그냥 가볍게 수익 내는 거죠. 그리고 솔트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지금 수천 분, 거의 4,000분 넘게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솔트룩스라는 종목을 장중에 공략을 도와드렸어요. 보시면은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보고 공략을 도와드렸냐면은 아침 9시 34분에 네, 아시아경제라는 데서 뉴스가 나왔어요. 솔트룩스 AI 강국위원회 이재명 대표, 양 옆에는 솔트룩스, 그다음에 크라우드웍스. 근데 이 크라우드웍스도 보시면은 이제 신규주죠. 네, 신규주. 네, 이번에 점상을 한 3연상인가 4연상 가고 있죠. 그래서 이 크라우드웍스도 잘 보셔야 돼요. AI 관련해서는 얘가 대장입니다. AI. 근데 솔트룩스 같은 경우는 근데 대장은 못 하고 있죠.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얘가 3,700억이에요. 얘는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러다 보니까 가벼우니까 얘는 점상을 보내기 되게 쉽고, 얘는 무겁잖아요. 어느 정도 무겁다 보니까 점상은 못 가죠, 절대.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인공지능 AI 강국위원회 참가한 상장사 주가가 뛰고 있다. 옆에는 뭐 솔트룩스 대표, 그다음에 옆에 또 크라우드웍스 대표 이렇게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이재명 대표 이렇게. 그래서 이거 보고 나서 이제 솔트룩스를 이제 제가 오늘 보시면 31,500원에서 35,000원에 매수하셔라. 그러면 이런 데서 사세요. 이런 데서 살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매도해도 플러스 한 5에서 6% 수익. 그리고 여기서 또 5장에 들어 올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고점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일 한 7% 상승하면서 또 이 종목이 VI를 갔었죠. 이 VI 중심에도 저 윤사모엘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1등주는 일단 크라우드웍스다. 이 크라우드웍스가 상한가가 풀리면 아마 저는 여기로 들어가서 매매를 할 것 같고요. 위세 아이텍은 좀 안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솔트룩스가 만약에 거래량이 좀 오늘처럼 빵 터져준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솔트룩스로 매매를 해야 될 것 같고, 정고점이랑도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같이 크라우드웍스나 솔트룩스 지켜보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매매 스타일이 좀 뚜렷한 편이죠. 네, 상한가 가는 종목은 상따로 공략을 도와드리고, 상한가를 못 잡았다라고 하면은 상한가 다음날 매매로 또 도와드리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근데 상따를 한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조금 울렁증이 있어요. 왜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밑에서는, 근데 밑에서는 여러분들 못 보잖아요. 상한가를 가야 보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면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통해서 그 안에서 변동성이 좋으니까 그 변동성을 활용해서 수익을 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갈 거 알았으면 밑에서 잡으면 좋겠지만, 저도 똑같거든요. 하지만 결국에 상한가를 가는 걸 아니면 상따를 해가지고 간다라고 하면 다음날 갭을 먹는 거고, 갭을 못 먹었다라고 하면 다음날 상한가 다음날 매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고 포기하지 말고 즐기게 매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간 게 굉장히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근데 이제 멈추는 구간에서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 어렵고 차라리 지금 폭발적으로 상승할 때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더 크게 고수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주, 대선주 추가로 공략해가지고 나도 이 대선주 시즌에 돈 복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선 정책주 테마 알아보고 왔습니다. 6월 3일이 조기 대선일로 확정이 되면서 대권 주자들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종목에 수급이 강하게 집중됐는데요. 관련주로 유라클, 에르코스, 코나아이와 솔트룩스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정책주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두 번째 테마도 정책주로 가지고 오셨는데 야권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가 세종을 행정수도로 입법 추진한다고 밝혔잖아요. 네. 관련 수혜주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계룡건설을 좀 탑픽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유라테크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세종으로 옮길지 안 옮길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항상 기대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거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에서도 좀 요즘에 뉴스 플로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법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개헌 테마로 이제 지금 분류가 되고 있는데 당선했을 때는 용산 대통령실 입주에 이전으로 이제 가닥을 잡고 있다. 근데 아마 이거는 계속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뭐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건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입법 추진을 하고 있다. 개헌을 하려고 한다.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또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재료로 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게 이제 약간 좀 쉽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청와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여러분들 대중들한테 노출이 되었잖아요. 사진도 거기 들어가서 많이 찍고 하다 보니까 이 청와대를 어떻게 대통령실로 쓸 것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고 용산을 가자니 전 정부에서 썼던 거기 때문에 또 지우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세종시가 현재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6월 3일 정해졌죠. 장미 대선이 열리게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캐스팅 보트 충청도를 잡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작용을 하면서 세종시 관련해서 테마가 조금 상당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이제 계룡건설이란 종목이 일분봉과 이제 일봉을 가지고 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룡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최근에 봤던 상한가 종목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한가이지 않았나 이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어제 뉴스가 나왔었거든요. 이게 딱 뉴스봉이에요. 뉴스봉. 예, 여기서 뉴스가 한번 띄우고 나서 하루 종일 이렇게 밑에서 횡보하다가 시초가갭 띄었는데 정고점에서 저항받다가 여기서 들어가면은 가장 베스트거든요. 아니면 늦어도 한 이런 데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계룡건설을 굉장히 좀 다음 날 갭까지도 시원하게 좀 먹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는요. 그리고 유라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상한가하고 이틀 정도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종목도 잘 보셔야 돼요. 왜 잘 보셔야 되냐면은 이 종목이 조만간 이제 월봉상 보면은 여기가 지금 강력한 좀 저항이긴 한데 이 저항대를 뚫어내면은 사실 매물대가 또 없어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거죠. 예, 뭐 17,000원인데 뭐 여기서 10만 원을 갈지 뭐 5만 원을 갈지 모르는 차트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유라테크와 그다음에 계룡건설이란 종목을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고 계룡건설 같은 경우에 아마 내일 시장에서 매매를 할 것 같아요. 유라테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핫한 종목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공략하신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월천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뭐 보시면 정책주들이 다시 다 함께 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인맥주들끼리의 경쟁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홍준표 관련주, 뭐 김문수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 이렇게 인맥주들끼리 시속 게임 하는 시기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정책주와 인맥주들이 또 시속 게임을 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쉽게 수익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매매를 하면은 내가 분명히 이거 뉴스가 많아가지고 이걸 들어갔는데 이게 안 가고 다른 뭐 인맥주가 간다든지 정책주로 들어갔는데 근데 인맥주로 들어갔으니까 또 이 정책주가 움직이고 그런 식으로 시속 게임이 펼쳐진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정책주와 정책주들끼리의 또 시속 게임이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뭐 10배, 뭐 5배 가면 수익이 편하게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흐름들, 돈의 흐름을 보고 그다음에 어디서 어디로 돈이 가느냐 이런 걸 위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이 대선주 매매하는 데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저와 함께 월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정책추 테마에 대해서 이어서 알아보고 왔습니다. 최종으로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계룡건설 오늘 상한가 기록했고요. 관련된 향토 기업으로 유라테크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개별 테마 ABL 바이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은 이거래일째 강세인데 어제 약세장에서 상한가 16개 종목 중에서 유일하게 자기 이슈만으로 상한가 간 종목이잖아요. 네. 그만큼 이슈가 강하다는 건데 이 종목 투자 전략은 어떻게 보실까요? 되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근본 바이오라는 키워드를 제가 만들었어요. 사실 서울경제 들어가지고 아마 요즘에는 많이들 쓰고 있는데 그 근본 바이오라는 단어 자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시장을 좀 강하게 주도했던 게 이제 알테오젠이라든지 펩트론이라든지 유한양행 이런 종목들이 진짜 찐 자기들의 파이프라인과 기술력을 가지고 정말 주가가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 20배 가까이 상승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계단식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에코프로처럼 쭉 상승하면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데 계단식으로 상승하다 보니까 천천히 그만큼 좀 탄탄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ABL 바이오가 등장을 했는데 이 GSK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빅파마죠. 네, 그 기업과 4조 원 규모 그랩바디 B 플랫폼 기술 이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죠. 그러면서 한 1,300원인가 1,500원 그 사이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잘 됐을 때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 이런 조건이었는데, 어쨌든 이 종목을 잘 보셔야 되는 거는 일단 4조 원 규모예요. 4조 원 규모. 4조. 근데 현재 ABL 바이오 시총은 2.4조에서 2.5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을 훨씬 능가하는 기술 이전 계약이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이 GSK에 뭐 예를 들어서 5천억짜리 기술 이전 계약이 떴다라고 하면은 전혀 안 움직였을 거예요. 뭐 가봐야 한 1차 VI 정도밖에 못 갔을 텐데, 이 종목이 현 시총이 2.4조인데 4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오늘 상한가를 전일 T상을 간 거죠. 이 T상 이렇게 T상을 간 거죠.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오늘도 갭이 많이 뜨고 이후에 막 등락폭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그랩바디 B를 사용할 시에 뭘 고치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안에 있는 어떤 기술력이나 아니면 박사분들 많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임상이나 아니면은 뭐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기술력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저보다 유능한 연구원분들도 많고 애널리스트 분들도 맞아요. 근데 저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주식 매매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시 보는 거는 키워드거든요. 뭘 하느냐. 알츠하이머, 파킨슨, 뇌종양. 이거 다 바이오 치트키예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특징주 기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제가 저장을 해놓고 이런 알츠하이머 기사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고 저는 바로 찍어요. 그냥 매수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뇌질환 치료제 개발 가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이오 치트키다. 괜찮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은 머크랑 했었고 펩트론은 일라이 릴리랑 지금 진행 중이죠. 그리고 기술력으로 뚜렷한 성과를 보이는 근본 바이오 종목에는 이제 ABL 바이오도 완벽하게 포함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알테오젠이나 펩트론을 또 따라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고 지켜보시면 좋은데,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T상을 갖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갭도 상당히 높게 뜨고 이 안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여기가 정고점이죠. 정고점을 벗겨냈다라는 게 핵심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고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근데 ABL 바이오는 저는 월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너는 단타 치면서 왜 월봉을 얘기하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형 여러분들이 그냥 보는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이런 저점과 저점들, 이런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에 이런 구간들이 계속해서 저항을 강하게 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실제 2월인가 3월 달에도 막 상한가는 아니더라도 20% 넘게 갔다가 다음날 개파락해가지고 쭉 원웨이 하방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게 여기 저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저항 때문에. 그래서 저는 ABL 바이오를 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고 이런 구간들을 지지할 시에는 더 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 로그 차트가 중요해요. 로그 차트는 실제 여기 저점, 이거는 왜 이렇게 나오냐면 이건 가격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왠지 모르게 55,000원만 가면은 이상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이거 저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고점, 저점과 저점, 이런 고점과 고점을 연결했을 때 55,000, 주요 가격은 55,000원입니다. 이 55,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10만 원을 금방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은 일단 1번은 5만 5천 원까지는 간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5만 5천 원을 강한 거래대금을 동반해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정말 앞으로 말도 안 되는, 지금까지 이 구간의 박스권을 수년간 경험했잖아요. 이 에이비에 바이오 들고 계신 분들은 지겨웠을 거예요.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에이비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근데 지겨웠는데 그 지겨움을 별개로 해서 거기서 이제 매도를 해버릴 수가 있어요. 5만 5천 원 구간에서. 왜 못 가지? 못 가지? 근데 5만 5천 원 확실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세에 초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때 비중 베팅을 때릴 겁니다. 네, 그래서 에이비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올해 핵심 근본 바이오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5만 5천 원 라인을 만약에 뚫었을 때 저는 그때 비중 베팅 또 진행할 테니까 근본 바이오 종목들, 뭐 펩트론도 좋죠. 요즘의 흐름이. 뭐 알테오젠도 오늘 반등이 강하게 나왔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통해서 계좌 퀀텀 점프 이뤄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삼회가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세 테마 정책주와 개별 이슈까지 알아보고 왔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님의 매매 기법을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방송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테마 분석했으니까 이제는 실전 매매 기법을 알아볼 차례인데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제가 방금 전에 뭐 에이비에 바이오 오늘 저도 매매를 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생각보다 정책주들이나 아니면 인맥주가 일단 상방을 열면서, 그리고 상한가 이후에 그 다음에 갭도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요즘에 또 상따장이 왔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상따장이라는 걸 인지하고 요즘에 또 여러분들한테 교육도 지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의 꽃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상한가 따라잡기, 그다음에 돌파 매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이론을 설명해 달라라고 하면은 사실 좀 감각적인 영역도 필요해요. 근데 이제 분봉상의 흐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또 일봉상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뭐 밑에서 있는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 가는 종목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하지만 좀 위치 자체가 좋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들은 좀 세게 때려도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보통 분봉상에서 이제 주가가 움직이면은 이렇게 횡보하다가 밑에서 바닥에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제 들어 올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는데 보통 이 저점과 이 고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절반까지 오면 안 좋아요. 별로. 절반까지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요. 이 종고점에서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쌍봉을 만들 때도 되게 많고요. 그러면은 보통 이런 종목, 이런 것보다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갔다가 조정이 이쁘게 나와줘야 돼요. 얼마큼? 한 3분의 1선까지. 예, 이 저점과 이 고점까지 기준했을 때 3분의 1, 그게 보통 이제 38선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38광땡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좀 지지해주고 올라가면은 또 상한가를 굉장히 좀 잘 잠그는 특성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일봉상도 중요한데 분봉과 일봉을 같이 보셔야 돼요. 항상 상따를 하는데 일봉만 본다 그러면은 상따 하다가 항상 맞습니다. 상따라는 게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돈 복사가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깡통차기 가장 좋은 매매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잘하잖아요. 매일매일 잡아내잖아요. 상따를 또 안전하게 하고,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나이대가 뭐 60대, 70대, 80대 분들도 계시는데 다들 잘하세요. 상따를 쉽대. 그래서 요즘에는 저한테 이래요. 왜 상따 안 하냐고. 저 상하가 가는데 나 이거 뭐 수익 내고 싶었는데 왜 안 했냐. 그러면은 진짜 막히는데, 어쨌든 그만큼 쉽게 제가 알려드리고 또 그 안에서 수익을 또 갭이 막 크게 발생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상한가 따라잡기를 배우셔야 돈 복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게, 물론 차트도 중요하지만 저는 당연히 재료도 중요시 여깁니다. 뉴스가 어떻게 나오느냐, 신선한 뉴스인가 아니면은 쾌캐 묵은 뉴스인가. 그래서 요즘에 뭐 신규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신규주니까 좀 신선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잘 가는 경향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외성이 있느냐, 그리고 9시 뉴스의 핵심 헤드라인이냐, 아니면 HTS 뉴스로 계속해서 또 나와주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중요시 봅니다. 거기다가 당일 등락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여기까지 한 5% 올랐어요. 5% 올랐는데 요즘에 저와 함께 얘기하시는 분 보면은 한 1차 부에 갔어. 한 10% 갔어. 이 종목 상한가 가요? 이렇게 물어봐요. 이 종목 상한가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터무니없는 농담도 그런 농담 하시면 안 됩니다. 한 20%는 가져야, 20% 정도는 가져야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 갈 거냐 말 거냐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높은 자리에서 사버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데서 안 놀고 그냥 위에서 사요. 여기 이런 데 위에서 잡아가지고 수익을 내고 있다. 그리고 뭐 테마가 형성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뭐 이재명 정책주, 이재명 인맥주, 홍준표 뭐 인맥주, 뭐 아니면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약간 좀 형님 아우 하듯이 같이 가는 거. 예. 그런 테마가 발생이 되면 되게 좋고, 그다음에 오리엔트 전공을 제가 4월 1일 날 상따를 했어요. 예. 윤 선거의 확정에 이재명 대마조 뭐 불기등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보시면은 여기도 넘기고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들도 넘겨가지고 여기서 상따를 했어요. 예, 그래서 다음날 갭에 또 팔고 그랬었는데,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이 빨간 선이 38선이거든요. 이 38선을 이탈하지 않는 한 저는 여기서 이제 베팅이 들어갔고요. 이 12,400원에서 12,200원. 그래서 일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정리했어요, 제가. 그래서 1박 2일 만에 약 18%까지 최대 수익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매도한 게 있기 때문에 18%는 당연히 수익이 안 났어요. 한 8% 정도 이렇게 수익을 드렸고요. 근데 어쨌든 당일 공략 3분 뒤에 상한가 들어가고 이게 잘 묶었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18%까지 수익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동신건설 보시면은 계엄령 사태 굉장히 신선하죠. 여태까지 없었던 이슈고, 그래서 보시면은 이 종고점을 넘길 때 이 T상에 삽니다. T상에 이 저점에 삽니다. 저점에 이 저점을 만든 게 저 윤석열이었죠. 이런 데서 샀어요. 여기서 사가지고 보시면은 2박 3일 만에 100% 수익 매도를 했었습니다. 물론 중간에 더 사고 팔고 뭐 비중 조절하면서 끌고 왔지만, 어쨌든 더 사면 더 좋은 거죠. 여러분들이 비중이 많아지면서 더 큰 수익이 나니까. 근데 보시면은 보통 이 38선을 잘 안 깨죠. 안 깨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이 38선을 이제 깨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략 매도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하나시스템 보시면은 필리조선소 인수 너무 좋죠. 종고점 돌파 3만 원, 라운드 피겨 3만 원, 3만 원. 그래서 제가 3만 원에 들어갔어요. 39,200원에서 29,800원에 2월 12일 날 보시면은 이 종목이 올라가는데 38선을 이탈을 안 하죠. 이탈 안 하죠. 한 번도 이탈 안 하죠. 여기서 이제 이탈을 하죠. 여기서 여기서. 그럼 이때 전략 매도 하는 겁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서는 제가 지켜보고 있었고 다른 종목에서 수익이 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응하고 오전장은 여기서 이제 돌아 나갈 때 여기서 돌파를 시켜가지고 저도 6% 정도 수익이 나가지고 일부 정리하고 여기서 돌아 나갈 때 추가 불타기. 보시면은 32,200원에서 31,800원에 2월 2일 수요일 날 공략이 들어가지고 보시면은 다음날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형주 단타, 대형주 상따와 돌파로 해서 1박 2일 만에 24% 수익 매도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시장이 좋을 때는 폭발적으로 수익이 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나 1억 벌었다, 뭐 아니면은 1년간 10억 넘게 벌었다,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 어떤 분은 뭐 포르쉐를 뽑았다, 어떤 분은 또 벤틀리 뽑았고, 어떤 분은 또 서울에 아파트 한 채 샀다, 이런 분들이 좀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왜 있냐면은, 사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상한가 뭐 기준봉 뽑고 여기서 눌림목하고 그러면은 사실 눌림목해도 여기 이렇게 매도하잖아요. 그래봐야 뭐 많이 먹어봐야 한 6에서 7%, 적게 먹으면 뭐 3에서 4% 수익 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월급 정도는 벌 수 있다고 생각해요. 월급 정도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뭐 최소 못해도 월 1,000, 2, 3천 이렇게 벌기 위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걸고 확실하게 비중 이런 데서 상따를 해가지고 다음날 뭐 10% 넘는 20% 가까운 수익 내야, 그래야 돈 복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저는 SP소프트라는 종목을 작년 2월달, 3월달에 좀 굉장히 짜릿하게 수익을 냈는데, 보시면 여기 종고점이 있죠. 이 종고점을 여기서 상따하고 여기서 상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적용 가상, 이거를 좀 오래되긴 했는데, 보시면은 이런 데서는 매수 하나도 안 하다가 매수 하나도 안 해요. 여기 돌파할 때 들어가요. 다음날 갭이 18%예요. 여기서 매도합니다. 그냥 매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돌아 나가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돌아 나갈 수가 없거든요. 보통 이렇게 떨어지는 게 정석인데 돌아 나가요. 상따했어요. 다음날 갭이 23%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효율적으로, 결국에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뭐 1박 2일 만에 23% 벌고, 어떤 사람들은 죽어라 장중에 단타하면서 뭐 3%, 5% 그것도 중요하죠. 그것도 잘하면 좋은데, 하지만 또 치트키라는 게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저와 함께 상따 돌파로 많은 분들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매월 월천 가져갈 수 있게 노력을 많이 도와드리고 있고, 제 전맛 특허인 상한가 따라잡기 돌파 매매로 여러분들도 월천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 기법에 대해서 배워보고 왔습니다. 자세한 기법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무료로 받아보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내일 왕이 될 종목 계룡건설 올라왔습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오늘 신고가 경신했는데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갈 것 같은데 끼를 봤거든요. 어제도 끼가 상당히 이거 심상치 않은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도 보니까 역시나 어마무시한 끼를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관점을 현재 바라보고 있고 세종 관련해서는 대장주격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라테크도 좋긴 한데 유라테크는 너무 많이 시장에서 써먹었던 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좀 오히려 계룡건설 이름이 딱 봐도 충청도권 느낌이잖아요, 기업이요. 네, 그래서 세종시는 대한민국 역사에는 좀 크게 한 줄을 남길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민주당의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 서울 집중화 현상을 깨고 민주당이 또 세종시 수도 이전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좀 탄력적인, 다만 그게 진짜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대감만 먹고 나오자, 그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는 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대만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에서 마이너스 15% 정도 사이에서 분할 매수, 그리고 1차 목표 주가는 28,000원, 손절가는 17,800원 잡았고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정확하게 매수 타점을 잡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지금 바로 교육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한 달 만에 붉은 빛으로 물들인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인데요. 넥슬은 최고 28%, 한화시스템은 최고 14%까지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타점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데요. 저희 방송 끝나기 전에 자막 하단 통해서 이어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세 가지 강세 테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선 정책주인데요.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확정이 되면서 대권 주자와 관련된 종목들의 수급이 강하게 집중이 됐습니다. 첫 번째 관련 종목으로 이재명 대표 관련주, 지역화폐 관련주인 유라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전 향토 기업인 유라테크 꼽아주셨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별 이슈로 JABL 바이오 올라왔는데요. 영국의 제약사 GSK에 4조 원 규모의 기술 이전을 했다는 호재가 있습니다. 어제장 상한가에 이어서 오늘도 15%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일 주목해봐야 하는 종목, 바로 계룡건설로 꼽아주셨는데요. 세종의 행정수도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 세종의 향토 건설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일자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핵심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